저와 같은 20대의 청년들은 5.18 민주화 운동하면 가장 먼저 광주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청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흔적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광주가 아닌 청주의 이야기. 뜨거웠다던 그 시절, 1980년도 5월. 청주의 20대들은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4학년 23 허도준입니다. 졸업반이라서 요즘 제 삶은 빡빡한 취업 준비로 가득 차 있어요. 80년대 대학 생활은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낭만이 있지 않았을까. 되게 이런 잔디밭에서 같이 막 술도 먹고 그러고 되게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서로 다 같이 경쟁 없이 즐거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980년 봄은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5월 8일 요때 처음 가두 진출했을 때는 시계탑에서 완전히 막혔어. 봉쇄가 됐어.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이런 경우에도 다 여기를 향해서 왔고, 학생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옆으로 빠져 가지고 목표 지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로다가 한 40-50명이 와서 여기에 집결한 거고. 40여 년 전 제 또래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79년 부마 항쟁이 딱 났잖아요. 대구로 이어지고, 예를 들면 대전으로 이어지고, 우리 청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서울까지 불길이 솟아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저는 부마 민주항쟁이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항쟁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 청주에까지도 그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마 항쟁 다음에 11.6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유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학원 자유화, 그다음에 총학생의 부활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유신이 끝났고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열의로 충북의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청주대와 청주사대는 학내 비리를 비판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충북대 역시 연일 학내 민주화를 위한 성토대회를 이어갔습니다. (80년) 5월, 4월, 5월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뭐였냐면, 그때는 5월에 축제가 있었는데, 야, 시국이 이런데 무슨 축제냐, 축제 반대, 시국 성토대회 해야 된다, 우리도 민주화 시위에 앞장 같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5월 4일부터 각 대학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목소리는 교문 밖을 나오게 됩니다. 목적지는 상당공원이었습니다. 충북 지역 학생들은 그렇게 경찰과 이렇게 접전하는 데모를 거의 처음이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데모를 해도 번개같이 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 우리 최종철 동지는 고향에 와 있는데 충북대학이나 청주대학교, 그 당시 청주사대죠. 청주사대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같이 참여해가지고 앞장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부산 부마 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야, 저 정도는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야야 더 나와 뭐 이렇게 하고, 막 교문이 이제 닫혀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학교 측에서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닫아놓고 바깥에는 전경이 쫙 있고, 그러니까 대문 여는 곳에 지가 나가서 앞장서서 같이 열고, 그러니까 누구야 쟤 누구야 이렇게 됐잖아요. 부산대 공대 조선공학과 3학년의 최종철이
역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 그 최종철 동지도 5월 18일 그 직후에 잡혔어요. 그 당시 보안대 거기에서 심한 고문 구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생명이 쓰러져 갔던 것이죠. 광주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미리 잡혀가지고 목숨을 잃은 이런 민주화 투사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쓰러진 23 최종철 열사. 우리 마을 애들 수학 가르치고 수업 끝나면 같이 수영하고 토끼몰이 하러들 다니고 굉장히 즐겁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성격이었는데 그 교도소 내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깡철이라고 불렀다고 사람들이. 근데 진짜 인간적이고 정말 재미있던 친구.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은 심심한 걸 못 느끼고 노래도 잘하더라고. 장밋빛 스카프라고 그 노래를 꼭 그렇게 부르더라고. 이제 자기 그런 애를 했던 건 기억이 나. 뭐냐면 너무 억제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랬던 친구로 기억이 되고 기억은 생생하죠. 작은 오빠하고도 닮았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 아마 동생이 이제 2살 됐고 저는 한 5살쯤 됐겠지요. 예, 이렇게 그냥 착실한 동생 뭐 크게 뭐 속을 시키고 뭐 엇나가고 뭐 이랬으면 했는데 동생을 그래서 저는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오빠도 민주화운동 그걸 하셨지. 농민들을 위해서 오빠도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았는지 대학교 무슨 서클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건 저는 잘은 모르지만 무슨 강단으로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동생이 그럴 때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 최종철 열사가 다녔던 청주의 교회에서 그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일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후배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세운 것이고, 휴교령이 떨어지자 그는 고향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군부가 종교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서는 장소를 안 빌려주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의 그 집회 공간이 청주 제일교회였어요. 당시 민주화의 성지였던 청주 제일교회, 이 교회의 화단 한켠에 청년 최종철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보면 저랑 나이가 지금 거의 비슷한 나이대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선뜻 못할 것 같아요. 80년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상 가장 숨가쁜 시기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시대에는 양심의 기반 위에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이런 이 시대 상황, 분위기, 문화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종철 열사는 역할은 혹시 뭐였는지? 연합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선봉했었습니다. 충북대학교 정문 앞이 그의 투쟁의 현장이었어요. 비상계엄 해제하라 하는 이 투쟁에 참여를 안 해도 돼요. 부산대 제압이었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나간 거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강철 같은 신념을 가진 분이죠.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의 참여와 희생으로 그리고 장구한 세월 동안의 그 노력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서서히. 거기에 실질적으로 최종철 선배의 그 희생이 사회가 정립되는 데까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청년 최종철의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으로 새겨진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랄이었다고 합니다. 미랄이 희생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 그도 민주주의를 위해 미랄의 운명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민주화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했었던 80년대 충북 지역의 대학생들. 당시 경찰은 상당공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무심천 다리를 막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해 길이 막히자 바짓단을 걷고 신발을 적시며 무심천을 건넜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잊혀졌던 걸까요? (80년 5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광주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잔혹한 행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광주라는 지역으로 지역 감정으로 지역으로 축소해가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있었던 저항을 전국적인 저항의 한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만의 고립된 지역의 투쟁으로 왜곡하고 축소했던 거죠. 그렇게 이해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뭘 이제 없애버리냐면 전국에서 벌어졌던 투쟁을 이제 언급하지 않게 되는. 청주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 서울에서도 전국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던 5월 15일의 가두 시위. 향후 시위의 방향을 고민하던 사이 광주는 18일에도 시위를 이어나갔고 잔혹한 살상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민주화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최정철 열사 같은 경우는 청주 출신이고 대학은 또 이제 부산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학업을 하다가 부마 항쟁 시기에 또 그 투쟁에 참여를 했고, 이제 민주화의 봄 시기에 청주 이제 고향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운동을 했던 지역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고립되지 않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70년대, 80년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좀 어찌 보면 불행하게 내지는 그 시대를 가장 좀 뜨겁게 살았던 분이 이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항쟁의 어떤 성격들하고 다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기획을 한 책이에요. 청주 지역 기독교 청년들은 각 학교에서 1980년 5월 민주화 시위에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최병일, 조상행, 최종철 등은 제일교회 소속 청년들이었고 적극적인 청년 활동을 이제 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제 모이시는 것 같은데 최종철 선생님처럼 이제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결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충북 지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광주를 알리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또 충북대학교 신문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흔적들이 엿보인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왼쪽에. 이 보시면 이 그림이 저는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명복을 빕니다 라는 문구와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공, 민주화 운동이라는 공의 움직임을 말한 건 아닐까요? 검열이 이루어진 듯한 백지만평과 백지대자보도 1980년의 비극과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5.18이기까지는 감옥을 살아야 됐던 분이 계시고 그 언론 자체에서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이고요. 이제 충북 지역에서의 그런 활동도 있고요. 대전 지역에서도 활동도 있었고요. 강원도, 제주도까지 다 이렇게 그런 활동들이 다 모인 결과라 생각이 들고요. 민주화 운동의 흐름은 결코 지역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광주의 청년들이 걷는 자리엔 1980년대 청년들의 희생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의 충북은 어떤가요?
(1980년대) 청년들의 민주화를 향한 외침이 분명 있었던 곳이지만 그 흔적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철 열사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아,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몰랐습니다. 전혀 그 민주화 시위를 했다고 해요. 선배들이, 청주대 선배들이. 제가 처음 들어봐요. 충북대에서도 선배님들이 그런 시위를 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더더욱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라도 청년들이 충북 민주화 운동과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자의 경륜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18 민주항쟁 42주년이 해입니다. 충북도에서 공식적으로 5.18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종철 열사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청주의 뜨거웠던 5월, 최종철 열사는 청주 집에서 나와 대학생들이 시위에 합류했고 선봉에 섰습니다. 수많은 충북 학생들과 최종철 열사는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최종철 열사를 포함한 학생들이 청주 보안대에 잡혀갔습니다. 처장이니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가가지고 학생들이 어떠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은 충대생도 아니고 청대생도 아니고 청주 사대생도 아니니까 어느 누구도 제가 어떤가 면회도 못하죠. 그러니까 부산대생이니까 더 보복같이 더 많이 맞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다른 사람은 면회할 때마다 멍들거나 본 구타당한 거 들통날까봐 좀 이렇게 가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그런 것도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최종철 열사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결국 항소심까지 갔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종철 열사의 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계속된 저항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는 광주항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피해 살인마다 뭐 이런 거를 재판장에서 하니까 내보내 줄 리가 없잖아요. 이 독방에다 갖다 넣었는데 그게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놓으려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교도소거든요. 그게 햇볕도 안 들어오고 엄청 추웠습니다. 이제 빨간 그 전등 하나만 있는 이런 방에 저희들을 넣었죠. 그 최종철 열사도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아주 어려운 먹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최종철 동지하고 같은 방에 저랑 이선 둘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민주주의 회복, 이렇게 구도 외치고 바닥에 있는 송판을 우리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부서뜨리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군부독재 타도하자 막 외치고 이러니까 둘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문실로 둘이 붙들려 갔어요. 팔꿈치가 목 뒤로 가도록 잡아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왔고요. 굉장히 많은 그 구타와 고문, 저보다도 덩치가 작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난 죽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힘의 정치로서 지난 18년간의 악몽과도 같은 독재 체제의 소수에 의한 복귀 기도의 움직임은 젊은 학생을 학원에서 거리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본인은 비록 휴학은 하고 있었으나 이 나라의 젊은이로서 대학생으로서 이번 사건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주 사태와 같은 이 민족이 통탄할 아픔이 생생히 남아있는 지금,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신의 섭리에 의한 양심의 승리를 확신하며 항소 이유서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맘때가 초파일이니까 한 4개월 살았나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걸 견디고 이기면서 얼마나 더 약해져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축나서 왔더라고, 아이가. 근데 그걸 거두지를 잘 보살펴주지 못한 게 저는 지금까지 누나로서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프지요. 동생 생각하면 먹먹해요. 진짜 아우 이 더러운 세상이라 그랬다든가 뭐 그랬다는가 보던데 막 그러더니 이제 악하고 이제 악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아마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는 차로 싣고 가면서 차에서 이렇게 했다 소리만 들었지 제가. 23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종철 열사와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동료들이 뜻을 모아 청주제일교회 뒤편에 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최종철 선배 묘지는 이쪽이었어요. 여기에 묘지하고 추모비가 조성이 돼 있었죠. 화장되어 묘지조차 없었던 최종철 열사를 기억하고자 했던 동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모비를 제 느낌에는 최종철 선배가 여기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을 동남쪽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황량한 공터로 변했습니다만은 매년 최종철 열사의 추모식을 가졌는데요. 그 추모식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민주화를 향한 투쟁의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폭압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시내에 가서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적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의 시발점이죠. 예. 최종철 열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후에도 충북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5.18 민주 유공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 졸업 증서 고 최종철 5일 사람은 1977년 3월 본교 공과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기에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함. 2020년 4월 24일 부산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전호환. 최종철 열사는 80년대 같은 외침을 외쳤던 사람들과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21년에야 졸업장을 받게 되었네요. 1980년 뜨거웠던 5월, 그 시절 최종철의 용기와 신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향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22년을 사는 20대인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았다면 그렇게 신념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어서 할 수 있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두렵기도 하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또 막상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랑 결국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거고 저 나이 때 결국 그렇게 뭔가 나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대단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출할 수 있는 정신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저희 사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다들 했을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마음가짐이 조금 새로워진 것 같아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너무 벅차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잊고 있었어요. (1980년 5월에) 청년들을 움직인 건 시대의 비극과 아픔에 대한 공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이곳에서 울려 퍼진 그 뜨거웠던 외침을 기억해 봅시다. 1만 개신하고 여러분! 계엄령을 철폐하라 울라 울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울라 울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언론 자유 보장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그저 이 외침은 과거일 뿐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광주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충북의 민주화 운동은 모릅니다. 뜨거웠던 80년대 청주의 5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5월의 정신이 80년 5월 광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면 2022년에 새롭게 불러낸다라면 이걸 나누고 연대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신자유주의 내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다른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 한 발짝을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반발짝 같이 따라와 주면서 함께 진보해지는 거고 발전해지는 거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희생을 마다하고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대목에서 우리가 참 옷깃을 여미게 되죠. 이것이 최종철 열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정신이요 가치입니다. 동생같이 그런 열사들 많잖아요. 그 이한열 이런 그런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오늘에 잊지 않는가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저는 미래를 위해 숨가쁘게 오늘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조금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어요. 80년대 억압받던 그 시절에도 희망을 품고 외쳤듯 저도 2022년도에 희망의 싹을 피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희망의 싹을 제가 꿈꿀 수 있게 된 데는 80년대에 뜨거웠던 5월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종철 열사,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